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후진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는 ABC 메인 앵커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적인 사실에 크게 오열을 하고 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연의 충격적인 감동 올림픽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맡게 된 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입니다. 저는 ABC 수석기자와 앵커로서 수년간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하버드에서 역사를 공부하기도 했는데 저는 크고 작은 모든 나라에 꼭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제 최신 과제는 아시아의 강대국, 중국과 일본에 관한 것이었어요. 세계를 만들어 온 문화와 역사를 취재할 생각에 매우 설레었어요. 제 카메라맨 제이크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저희는 모험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출발 직전 마지막 회의에서 뜻밖의 전환이 있었어요. 마지막 회의 중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팀원 중 많은 분들이 한국을 단지 영향력이 없고 힘도 없는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속삭이며 의구심을 표현했고 그곳에서의 노력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의문을 품었어요. 저는 약간의 답답함과 결연한 의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모든 곳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었고 도착하기 전부터 누군가가 이야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숨은 진실과 매혹적인 역사를 약속하는 그 나라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어요. 역사 수업에서 배운 것들과 제가 직접 여행하며 겪은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믿었어요. 비행기가 풍경 위로 솟아오를 때 이 과제와 개인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언제나 기존의 틀에 도전하는 이야기에 끌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의심이 저의 호기심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새로운 시선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곳 사람들, 전통, 그리고 현대의 모습을 형성한 사건들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제이크와 저는 조용히 앞으로 마주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는 과제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서로 공유했어요. 마치 저희 둘 다 경력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신비가 어우러질 그 장면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분주한 거리, 평화로운 사원,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줄 한국에 숨겨진 구석구석이 상상되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할 때쯤 저의 설렘은 단호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꼭 들려드릴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뛸 때마다 앞으로 펼쳐질 모험의 스릴이 느껴졌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숨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취재가 시작된 후 저희는 먼저 중국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번화하고 힘찬 나라에서 멋진 이야기를 만날 거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곧 저의 시각을 바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엄격한 정부 통제로 인해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간단한 대화조차 마치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현지 분께 작은 시장에 대해 여쭤봤는데 답변은 항상 애매하고 신중했어요. 마치 저희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듯 주변의 진짜 생활을 배울 수 없게 만드신 느낌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이 북적였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도시의 몇몇 지역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공공장소들은 지쳐 보이고 방치된 느낌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에 그렸던 중국의 웅장한 이미지와는 달리 일상의 고단한 투쟁과 엄격한 자유 제한이 가득한 곳에 실망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찾고 있던 이야기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분주한 골목길을 걸으며 멀리서 현지 생활을 바라보니 한때 저와 팀이 가졌던 의견들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동료분들 중에는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오직 거대한 나라들만이 매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들의 그런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동안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각 지역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입견에 기대어 기대를 형성해왔던 거예요. 작은 카페에서 잠시 고요한 순간, 제이크와 함께 앉아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크고 멋진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실망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오래된 편견들을 내려놓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힘과 크기만이 한 나라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저마다 고유한 도전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의문을 품었어요. 우리가 모두 간과했던 한국에는 어떤 숨은 진실들이 있을까요? 저의 마음은 한국의 모습은 고즈넉한 사찰,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작은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탐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역사와 전통 속에 감춰진 회복력, 창의성, 희망의 이야기를 밝혀내고 싶었어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중국을 떠나면서 저는 실망과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중국에서 마주했던 장애물들이 저와 동료들이 갖고 있던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한 나라의 크기로 이야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롭게 다짐하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드렸어요. 한국에는 공정한 기회를 드리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도록 하겠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드디어 착륙했을 때 저의 마음은 설렘과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문처럼 밝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명확한 표지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들이 꼼꼼하게 계획된 느낌이었고 전체 공간이 에너지와 정성이 넘쳐 흘렀어요. 저는 그곳에서 잠시 서서 주변의 풍경과 소리를 만끽했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차분한 질서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제가 기자로 여기 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곳을 배울 준비가 된 여행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정한 얼굴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노장식 씨였고 세종국제경영연구원의 연구 전문가이셨어요. 친근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요.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노장식 씨의 존재감은 마치 진짜 한국을 저희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하시는 듯해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분은 한국이 단지 현대기술의 땅이 아니라 혁신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을 돌보는 전통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예전에 작게만 여겼던 나라들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노장식 씨가 저희를 공항 곳곳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흥미로운 세부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여행객들을 돕는 스마트 로봇이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지도 같은 첨단 기술이 공항 운영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러한 기술이 한국의 옛것과 새것을 융합한 풍부한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한 나라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그분과 함께 걸으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구석구석마다 발전과 전통에 대한 존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현대 미술 전시와 역사적 사건들의 사진들을 보며 국민들이 자신들의 유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노장식 씨의 부드러운 태도와 명확한 설명 덕분에 복잡한 개념들도 쉽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출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서울의 거리 곳곳, 평화로운 사찰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저희 팀이 한때 폄하했던 아이디어들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대신 한국이 준비한 놀라움들을 마음껏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 스스로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노장식 씨의 따뜻한 환영 인사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채 저는 이야기로 가득 찬 활기차고 현대적인 이 나라의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도시 구석구석에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에 대한 설렘이 점점 커졌어요.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과거 이야기가 가득한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시원하고 고요한 건물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차분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다정한 안내자 분께서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그분은 따뜻한 눈빛을 가지시고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를 넘어서 한국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신 분이셨어요. 안내자분께서는 세종대왕이 국민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배움과 독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기에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사려 깊은 발명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답니다.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흥미로운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전시물에는 조선시대의 날씨를 관측하기 위해 사용된 고대 기상 관측 도구인 치기가 있었어요. 저는 치기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 도구가 사람들에게 자연을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안내자분께서는 이런 발명품들이 단순히 과학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신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내자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세종대왕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한국이 작다고 해서 위대한 기여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나라는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디어와 도구들을 세상에 선사했답니다. 박물관의 모든 이야기와 유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위대함이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전시물 하나하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박물관의 고요한 복도는 제가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보물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한 지도자의 비전이 한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다는 영감과 열망을 느꼈어요. 역사적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과거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의 모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 온 작지만 강력한 기여들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바다처럼 반짝였고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차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과 옛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혁신, 그리고 깊은 역사가 깃든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내딛던 발걸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그곳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북적이는 시장과 평화로운 공원이 옛 전통과 현대 생활을 어우러지게 하는 모습이 기억에 생생해요. 사람들의 얼굴, 따뜻한 대화 소리,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까지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과거와 미래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이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시간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세종대왕에 대해 안내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며 모든 이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신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이셨어요. 한글 창제는 그분이 나라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기상 관측도구 치기와 같은 유물들은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옛 발명품들도 현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예전의 회의감이 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큰 힘과 영향력을 지닌 나라만이 위대한 이야기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요.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한글의 세심한 설계부터 거리의 스마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디테일이 배려, 창의성, 그리고 발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나라의 크기가 그 나라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텔방에 앉아 저는 지금까지 배운 놀라운 교훈들을 되새겼어요. 현지인들과 나눈 대화, 동료들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낯선 이들의 소소한 친절함이 모두 저 안에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다음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의 숨은 보물들을 기리는 다큐멘터리예요. 한 나라가 과거를 기리면서도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을 확신했어요. 이제 저는 작은 나라의 힘을 의심했던 기자가 아니라 한국의 진실한 이야기를 전할 열정적인 스토리텔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희망과 회복력, 그리고 혁신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다이아몬드 바다처럼 반짝였고, 그걸 보면서 제 한국 여행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의심과 옛 생각들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이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과 창의적인 과거, 그리고 현대기술을 바탕으로 한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의 매일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곳에서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과 친절한 얼굴들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옛 전통과 신기술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디지털 광고판 옆에 고즈넉한 고대. 사찰이 자리한 모습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하나로 섞인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은 순간 중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선 지도자, 세종대왕에 대해 배웠어요. 세종대왕은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깊이 생각하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이셨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역사 속에 모든 일을 위한 똑똑한 아이디어가 넘쳐났음을 보여줬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과거가 지금까지 울려 퍼지는 혁신과 따뜻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예전의 회의감이 흔한 오해와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때 저는 오직 큰 나라만이 위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요. 그러나 작지만 의미 있는 역사를 지닌 한국은 작은 나라라도 풍부하고 뜻깊은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배려 깊은 과거와 기술 주도의 미래가 어우러진 한국은 희망과 창의성의 땅임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다음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숨은 보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깊은 역사적 뿌리와 미래 지향적 야망이 연결된 이야기를 말이죠. 세종대왕의 놀라운 발명과 한글의 세심한 디자인을 기리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술, 스마트 인프라, 교육 분야에서의 현대적 돌파구들을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나라의 정신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는 열정적인 옹호자로 변했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경험은 저와 제 팀이 앞으로의 과제에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모든 곳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이야기들이 회복력, 혁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힘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한국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작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전통, 현대성, 그리고 인간미가 빛나는 나라였어요. 제가 배운 교훈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한국의 진실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